안녕하십니까. 기적의 국어 강한상 선생입니다. 저는 서울대 사범대 나오고 고려대 대학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강남 대성학원에서 이제 근무를 했죠. 자, 수능 집중반 제가 이제 설명회를 시작하는데 아마 현재 고2들, 예비 고3 학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대치동에서 수학, 과학은 학원을 많이 다니다 보면 실력이 확 오르는데 국어는 고3 돼서도 잡기 어려운 게 국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고2 때 이 수능 집중반에서 11주만 수업을 듣고 따라오면 고3 때 수능 국어를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유리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예비 고3에게 중요한 것, 수능 국어 공부를 미리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강남 종로 강남 대성에서 14년 있었는데 학생들 보면 고3 때까지 내신 공부만 하다가 재수 때 처음 수능 공부를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실력이 쭉쭉쭉 올라요. 그러면서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수능 공부를 했었다면 내가 좋았을 거다라고 많이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고3 때 뭐 수학, 과학, 국어 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11주 동안 이제 수능 국어를 수능 전문 강사한테 미리 배워야 됩니다.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수능 전문 강사한테 미리 배워놓으면 자, 수능 국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제가 지금 일요일 저녁에 독서 특강을 4주 특강 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예비 고3들이 와서 수업 듣는데 얘들 3주 만에 제 수업 딱 듣고 수능 국어에서 독서가 이런 거고 이렇게 대비하면 되는 거군요 하고 깨우치게 됩니다. 근데 11주면 시간이 충분하죠. 독서만이 아니라 독서, 문학 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수능 국어 공부할 것. 그래서 학생들이 자꾸 수능 국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 내신으로 도망칩니다. 근데 내신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내신과 함께 수능에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정시도 갈 수 있고 수시도 갈 수 있고 수시 최저도 맞출 수 있고 이 확신과 자신감이 들 겁니다. 자, 작년 수능이 있었고 올해 6월 평가원이 있었습니다. 약간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독서가 굉장히 쉬웠고 문학이 까다롭습니다. 근데 올해 6월 평가원에서 독서도 어렵고 문학도 어렵고 선택도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렵게 가는 거죠. 물론 올해 수능이 끝나고 나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예비 고3들에게 내년에 다시 설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6월 평가원을 가지고 나온 경향성, 다 어렵다. 사실 문학도 좀 어려우는데 문학이 EBS 연계가 많이 돼서 시간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나마 좀 문학을 잘 본 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수능 국어 왜 이렇게 어려웠냐? 막 엄청 손도 못 댈 만큼 어려운 건 없어요. 하지만 중고난도의 지문과 문제도 있습니다. 그거를 헤쳐나갈 힘을 이제 11주 동안 키우면 됩니다. 어떻게 헤쳐야 볼게요. 자, 독서 파트 세 지문 다 EBS 연계입니다. 하지만 올해 고3들 EBS 엄청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이걸 딱 봤을 때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았어요. 1등급 84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단지 EBS를 내신처럼 공부해서 안 된다.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글을 독해하고 사고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문이 굉장히 어려웠고 선지도 요즘 선지가 까다롭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수능이 쉬울 때는 혼문장 중심이었어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쭉 나왔는데 요즘에는 안긴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장 속에서 자, 어제 그녀를 바라본 식당에서 나는 그녀를 만났다. 그러면 어제 그녀를 바라본 이게 관형절인데 이런 식으로 안긴 문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선지에서 판단할 게 여러 개입니다. 이거를
차분하고 침착하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자, 대책 어떻게 하냐? 당연히 수능 앞으로 1년 반 남았잖아요. 11주만 제대로 공부하면 이 근원적 독해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은 11주면 거의 완성 경지에 가고, 책을 좀 안 읽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실력이 축적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때 그 다음에 선지 판단 훈련해야 됩니다. 수능 국어는 5천만 명의 한국인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답이 나와요. 그래서 지문 독해를 기준으로 그 선지 판단하는 걸 연습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저만이 만든 제 교재 그리고 학습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문제를 풀려요. 그러면 학생들이 객관식 문제를 맞춥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너는 왜 이게 답이니? 그러면 얘들은 다른 게 아니라서요. 이게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왠지 이게 가장 맞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모의고사는 점수가 나오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객관식 시험이니까 감으로 두드려 맞히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내가 어느 부분을 이해하고 어느 부분을 이해 못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국어를 못한 학생들은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지문을 쭉 읽다가 조금만 어려운 게 나오면 머리가 펑 터지면서 내가 뭘 읽고 있지? 놓치는 애들. 두 번째는 지문을 쭉 읽었는데 대충의 내용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서 지문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제가 단언하는데 문제 풀면서 지문과 왔다 갔다 하는 횟수만큼 등급이 나옵니다. 4번 왔다 갔다 하면 4등급 나와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한 번의 글을 장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들한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수능 기출문제인데 한 단락을 읽고 그 단락에 이 지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답을 할 수 있는 단답형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단락을 읽고 이 단답형 문제의 답을 써보면 자기가 어느 부분을 이해하고 어느 부분을 이해 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 2, 3주만 연습해도 강한상이 요구하는 대로 글을 읽고 사고하는 걸 몸에 익힐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단답형은 쉽게 말하면 세발 자전거를 가지고 학생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자기 스스로 올바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2단계는 뭐냐면 저기 있는 글을 읽고 자기가 충분히 사고한 다음에 강한상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고 중에서 차이점에다 형광펜을 칠하고 내가 이런 부분을 놓치는군, 이걸 반복 학습하면서 올바로 글을 읽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독해하고 선지를 판단할 것인가? 자, 보면 여기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 자, 글을 읽었어요. 그런데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 지문을 읽었으면 지문의 핵심 내용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 선지를 보고 이게 지문의 내용이 무엇과 연결됐는지를 바로 한 방에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보기에서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와 주장, 여기도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문과 보기를 읽고 핵심을 파악해서 연결해서 판단하는 것, 이거를 지속적 연습할 겁니다. 자, 요즘에 어려운 문학 볼게요. 이번 6월 평가원 문학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학생들이 점수가 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6작품 중 4작품이 EBS 연계였어요. 그런데 자, EBS 연계가 많이 될 때가 있고 적게 될 때가 있어요. 작년 수능 같은 경우 문학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EBS 연계가 이때보다 더 적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운에 맡길 수 없잖아요. EBS 연계가 많이 되기만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어떠한 작품이 나와도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팩트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소설을 예로 든다면 어떤 인물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심리를 느끼는지 이걸 집중 연습해야 됩니다. 이게 문학 작품을 독해한 원리입니다. 그 다음 문학에서는 보기 독해가 엄청 중요합니다. 보기를 어떻게 독해할 것인지 연결시키는 거. 그 다음 똑같이 요즘에 수능 국어가 선지에서 안긴 문장이 나와서 굉장히 판단할 포인트가 여러 개입니다. 이것도 집중 연습해야 됩니다. 자, 대책 말씀을 드릴게요.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성도 있지만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문학 17문제를 25분 정도에 풀어야죠. 아니면 20분까지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갈래별 독해법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현대시면 현대시, 현대소설이면 현대소설. 독해법을 정확히 알고 내가 무엇에 주목해서 읽을지 그 행동 요령들이 있습니다. 그 행동 원칙들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는 겁니다. 자, 이걸 쭉 연습시킬 텐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문학지문 독해 원리 습득 첫 번째. 제가 수능평가원 모든 지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부딪혀봐요. 자기가 보기를 읽고 문제 풀었어요. 그 다음에 제 거 해설을 봅니다. 아, 이 보기가 이렇게 독해됐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올바른 가이드를 제가 주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친절하게 강한상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사고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아마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대충의 어떤 형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저쪽에 있는 지문이 작년도 수능에서 제일 어려웠던 현대소설 지문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이걸 읽다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내가 뭘 읽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고 문제도 안 풀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제가 단답형 문제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결국 원칙은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두 번째,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느끼는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나온 인물들 써보자. 그들이 갖고 있는 상황, 심리를 써보자. 자, 요거가 파악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읽다 보면 도대체 누가 무슨 말 하는지, 이들이 왜 분노하고 왜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주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그들이 왜 갈등하는지를 학생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끔 단답형을 써놨어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자기가 한번 어려움에 부딪힌 다음에 이 단답형 문제를 풀면서 내가 틀렸거나 안 써지는 부분이 자기 약점이라는 걸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약점을 파악하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선지 판단 연습 볼게요. 이번 6월 평가원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이 34번 현대시 문제입니다. 이게 베스트 5,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었는데, 자, 보기를 보면 이겁니다. 김현승 시인이 원래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하느님으로 뒀어요. 그러다가 여기 굵은 글씨 보시면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한다. 즉, 이 보기가 처음 본 비연계 나시를 독해하는 기준을 둔 거죠. 그러면 이 보기를 갖고 정확하게 기준을 잡습니다. 원래 모든 것을 하느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다가 내가 경험한 걸 기준으로 바라본다. 이 기준을 잡고 읽어야지 새로운 시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 보기에 어긋나는 겁니다. 지금 보기는 자기가 현실 속에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해서 판단한다 그랬는데 현실에 얽매이지 않으면 이 보기와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보기 독해를 제대로 하고 선지와 연결시켜서 판단하는 거 집중 연습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번 6월 평가원에 새롭게 나온 형태입니다. 사실 뭐 새로운 건 아니고 한 8년 전, 9년 전 수능평가에 나왔던 거예요. 제가 학원 강사 20년 해서
제 머릿속에는 그동안의 수능평가원이 쫙 다 펼쳐져 있는데 이게 한 8, 9년 전의 형태입니다. 이게 왜 어려웠냐? 이것도 오답률이 진짜 높았던 건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자, 저기 봤을 때 엉겅퀴꽃, 쑥부쟁이와 엉겅퀴꽃이라고 밑줄이 여기 그어졌어요. 근데 이 밑줄 그어진 것만 가지고 판단이 안 됩니다. 앞과 뒤 흐름 속에서 연결해야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몇 년간 안 나왔던 문제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 해당 부분에 다 밑줄을 그어주고 문제를 출제했어요. 근데 이번 유평에서 일부에다 밑줄을 긋고 다른 부분과 연결시켜 답을 내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역시 학생들은 여기서 대응을 못하죠.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됩니다. 자, 엄매. 자, 엄매에서 중요한 건 이제 문법인데 아마 부모님들 우리 아이한테 엄매를 시킬까 화작을 시킬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제가 답을 딱 드릴게요. 일단 우선 엄매를 시키십시오. 엄매는 문법이 공부할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할 거면 이거를 먼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언제든 화작으로 갈 수 있습니다. 화작은 독서하고 거의 공부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독서 공부하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게 화작이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 갈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공부할 거면 엄매를 먼저 공부해보고 안 되면 화작으로 간다. 엄매를 공부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엄매를 하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화작 선택자보다 엄매 선택자가 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고 문법만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법 공부가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 문법이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개념을 섞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제대로 기본 개념 학습하고 응용까지 연습해야 됩니다. 매체도 요즘 좀 낯선 신유형이 나오죠. 자, 이게 이번 37번 유효평가원 37번 문제인데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제가 6평 직전에 문법 하루 적중 특강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문법은 뭐가 나올지 좀 경력 있는 강사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콱 집어가지고 이 문장 성분의 개수와 종류 파악하는 거 제가 이거를 집중 강조했거든요. 바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은 이걸 3초 내에 풀었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여기서 시간도 많이 끌고 틀립니다. 이런 작은 격차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의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이걸 대비해야 됩니다. 화작도 좀 작년까지는 쉬웠는데 올해 어려워졌습니다. 굉장히 지문 유형이 까다롭고 판단 포인트가 많아요. 자, 다만 화작은 뭐 특별히 그것만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독서의 공부를 하면서 실력이 올라가요. 그러면 화작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몇 개의 유형만 공부하면 됩니다. 45번이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 기존의 화작은 그냥 해당 부분만 보면 답이 바로 나왔어요. 근데 금년도 6월 평가원의 화작은 마치 독서처럼 독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5문단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그 답의 근거가 2문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문단과 5문단을 연결시키는 것. 이번 화작 45번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낯설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당황해서 못 푸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수능을 제대로 공부하면 뭐 이렇게 떨어진 정보를 연결시켜서 묻는 건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알 수 있습니다. 강의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집중반 정규 강의가 제가 11주를 합니다. 시즌 1, 2, 3 나와서 11주를 하고 시간 정말 좋습니다. 일요일 저녁 6시부터 9시 30분까지. 보통 아이들이 주말에 늘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일요일 저녁에 국어 공부를 딱 하고 그 다음 주부터 한 주를 시작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주 동안 예비 고3들 수능 국어가 뭔지 정확하게 가이드하고 제가 실력을 올려줄 테니까 부모님들은 저를 믿고 이제 맡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상담하실 거 있으면
뭐 카톡이나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7730-6756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